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수정보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배수정보 상담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배수정보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 모셨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배수정보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여기 구리시예요. 우리예요. 예. 네, 투표는 하셨죠? 네, 그럼요. 투표하셨죠? 저도 했습니다. 예.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이랑 또 매수가 비중할 수 있을까요? 예, 아모레퍼시픽 예. 112만 원에 10%예요. 아모레퍼시픽 112만 원에 10%요? 예. 이건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게 아마 지난주 목요일,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얼마 되시지 않으셨구나. 예. 근데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네, 조금 빠져서 걱정이 속상하시겠어요. 돼가지고, 예. 네, 저희가 이명식 전문가님이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네. 현재 아모레퍼시픽 단기간에 3월 달에 큰 폭의 오름세를 형성하다가 최근에 낙폭이 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기대만큼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기대가 악재가 현재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110만 원대 전후에서 일단은 바닥이 확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주가 움직임이 한두 달 정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투자 비중이 한 10%대 내외로 변동성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들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겠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주당 EPS가 정점을 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도 중국 내수 성장 수혜주로서 일단 상승하겠지만 긴 틀에서 보면은 한 125만 원에서 130만 원이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110만 원대 전후에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들고 계셨다가 125만 원과 130만 원에서 일단은 이익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겠고, 다만 중소형 화장품 업체 중에서 에이브레인시라든가 코스맥스 이쪽 중소형 브랜드 업체들이 중국에서 성장성이 가파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는 이쪽 중소형 관련주로 일단 관심을 갖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계속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다음은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293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안철수 연구소, 매수가는 93,4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하창봉 팀장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 중에서 정책에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어떤 분과 관련된 주식들은 사실 그분의 어떤 립 서비스, 멘트 하나하나의 주가가 상당히 등락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 총선 전에만 해도 일부러 부산 강연의 대학생 강연에도 취소한 상태에서 약간 눈치 보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어저께 이제 총선 결과가 새누리당에서 거의 압승을 하고, 또 문재인 그쪽에서 약간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역시나 현재 지금 박근혜 쪽 그쪽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안철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를 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물론 이 안철수 연구소라든 정치 테마주에 참가하고 있는 큰 세력들은 상당히 큰 자금, 그리고 일시적 자금으로 핸들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 봅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이게 상한가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종가까지 상한가가 유지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중요한 거, 이것이
내일도 한번 상한가를 가고 안 가고는 사실 최근에 어떤 유입됐던 아무래도 이제 3월 말이 되겠죠. 처음으로 만든 점상에 들어왔던 이 세력들이 판단할 건데 글쎄요, 저는 조금 보수적 시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안철수 연구소 아니라 그래도 박근혜 테마 관련해서 다 점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통상 이런 흐름들이 다음날 플러스 출발 안 하는 경우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40% 정도는 익절을 좀 권하고요. 갖고 있는 물량 중에서 한 반절 정도는 익절하는 게 어떨까 싶고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켜지를 못했습니다만 4월 말 정도에 올해 12월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가 그때 예비자 항목을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 했을 때는 정말 이 주가는 또 상당히 재미있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4월 말 정도에 예상됐기 때문에 오늘의 상한가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이 대선 테마주입니다만은 오늘 상한가 정도 가기 위해서 최소한 갖고 있는 물량의 한 40%만 청산하시고 나면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기대와는 반대로 조금 조정을 보인다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수익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 보는 것이고 늘 드리는 말씀이 대선 이제 총선은 끝났고요. 대선 테마 아직까지 한 8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통상적으로 거의 9월 달까지가 피크를 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회가 온다는 생각하시면서 약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는 좀 민감하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8754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서울반도체, 매수가는 19,500원, 비중은 10%신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월 시점으로 급락하고 있어요. 또 기관 수급도 좋지 않고 임혁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서울반도체가 한 2, 3%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 배경 요인은 총선이 끝났고 현재 그러한 측면에서 LED, 국민형 LED를 무상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본격적으로 정부라든가 이쪽 LED 협회에서 LED 조명 시장에 본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미 유럽 쪽에서는 LED 조명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공 자금 집행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LED 조명 시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LED TV 부분에 대한 그러한 수익성 하락 이러한 것들이 올 상반기대로 마무리되고 하반기에는 TV 세트 부분에 대한 재고 확충 그다음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LED 조명, 무상교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면은 서울반도체 다시 한번 지난 2월달 고점 29,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다행히 문의하신 분이 2만 원대 저가에서 물량을 충분히 매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주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943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하이닉스,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좋지 않은데 오늘 전기전자 업종도 좋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정모 팀장님? 예, 사실 오늘 시장은 대선 테마주에 몰려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여타 관련주 빠지고 있고 지수 이제 1980선 밑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내용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한 3월 3만 원 정도 하다가 하이닉스의 어떤 엘피다에 대한 참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사실은 주가 상승 모멘텀을 조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런 내부적인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지난 4월 6일 날 실적 잠정치 발표한 이후에 약간 지수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또 반도체 종목에 대한 어떤 같은 트렌드 라인을 좀 가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하이닉스가 일본의 엘피다 인수에 대해서 관여하냐 안 하냐 또 했을 때는 어떤 덕이 있느냐 상당히 이견이 분분한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제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보다는 그냥 반도체 경기 쪽으로만 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하이닉스를 접할 때는 외부 인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디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지에 대해 조금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4월 접어들어서 사실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는 것이 하이닉스 약세 요인이다 보는 것이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이렇다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최근에 한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 일단은 보통 매매를 많이 하고 있던 외국인도 최근 한 5거래일 연속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특별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최근 3일 정도 많이 빠진 거는
기금 쪽에서 바스켓으로 많이 팔았죠. 어제 한 3거래일 동안 난 대략적으로 한 10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촉적인 주 세력들이 조금 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에 대한 의견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매수 드리는데 문제는 가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이닉스는 지금 3만 원 대비해서 2만 7천 원이면 고점 대비해서 10%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0% 빠진 것도 조금 매력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타이밍적으로 지금 약간의 지수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수는 지금 61선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요거는 더 내려왔기 때문에 최소한 26,000원, 7,000원 밴드에서는 조심스러운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런데 매수 팁은 이런 종목은 V자 반등이 잘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닥 다지는 거 보면서 시분할 배팅이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사시게 되면은 또 하루 한 이틀 걸렀다가 사는 그런 전략, 평단가를 26,000원 초입에서 맞추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9031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미래산업, 매수가는 290원, 비중은 45% 정도 갖고 계신데 조금은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임영시 전문가님. 네, 그 미래산업의 경우 그 재무 구조를 보면 2010년도 잠깐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전년도에 급격히 다시 한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래산업의 경우 뭐 재무 구조를 보고 일단 뭐 그 투자하기보다는 모멘텀 측면에서 일단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문의하여 주신 분이 뭐 300원대 전후 그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전저점 뭐 적어도 뭐 27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홀딩해 나가시고 현재 그 미래산업이 그 다시 한번 뭐 12월 달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450원대 부근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과거에 미래산업의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LED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그 말씀드린 서울 반도체 한가 동행적으로 현재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미래산업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가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리스크가 상당히 큰 종목이긴 한데 350원대를 돌파하기까지는 좀 약간의 진통 과정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40원, 350원을 보고 시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홀딩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 문자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하나하나 본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서희건설, 매수가는 1,550원, 비중은 45%라고 하시는데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하창모 팀장님. 예, 서희건설도 대표적인 이제 정치 관련 테마주죠. 예전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문재인 테마주로 아마 분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왜 이렇게 대선 테마주 많이 좋아하십니까? 예, 일단 그렇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탈출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출 전략이라는 거는 일단은 매도 손실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은 테마수를 본다 그래도 제가 잠깐 이 종목은 그 어떤 세력에 한번 그거를 판단해 드리겠는데 전형적으로 이는 1월 달에 쉽게 말해서 속칭 우리가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나서요. 야무지게 올린 종목입니다. 보통 1,000원짜리 미만 종목들 시가총액 500원 밑에 있을 때 올릴 때는 야무지게 올렸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사실 한 3배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 사실 지금 이 어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안철수 연구소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이런 테마주들보다는 조금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물론 제가 특정 인물 정치인을 거론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테마 성격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서희건설의 단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제가 판단할 때 오늘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 싶고요. 보통 급등주들은 자기가 오른 거에 절반 이상을 딱 토해내게 되면은 사실은 거기서부터는 거의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2,65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한 1,300원 정도가 넥라인인데 항상 지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지난 3월 초수에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한 1,300원 정도에서 미기직거리다가 외부 이슈 때문에 한번 올랐었고 다시 한번 이 가격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드릴 때는 일단은 하락폭 두 번의 양봉이 조금 눈에 보이는 거는 이뻐 보입니다만은 이런 거는 타이밍적으로 최소한 내일이나 월요일쯤에 1,500원대로 못 올라가면 얘는 다시 1,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리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투자 전략은 일단은
글쎄요, 뭐 저는 제가 직접 한다 그러면 오늘 이 가격에도 바로 파는데 일단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글쎄요, 1,500원 전후가 조금 생각보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시면서 이는 중요한 게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오늘, 내일,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가 지금 갖고 있는 1,200원, 1,400원 박스권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본절이라든지 익절 전략이 어떨까, 손절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한 번 더 고지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선착순으로 종목 골라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5894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기아차고 매수가가 29,000원이세요. 이익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비중은 30%고 궁금하신 점은 10만 원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임영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뭐 3만 원대 오랫동안 저가에 매수해가지고 작년 한 1, 2년 동안 7만 원대 전후에서 변동성이 심했는데 이 구간을 견뎌냈다는 건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기아차의 경우 마지막 오버슈팅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꼭 10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게 뭐 실적이 좋으면 12만 원 갈 수도 있고 못 미치면 뭐 9만 원대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목표 가격을 설정하기보다는 유연성 있게 일단 대응하십시오. 큰 어려운 구간도 넘겼고 큰 수익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고점에서 분할 매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뭐 75,000원대 전후에서 눌림목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진다면은 지난번에 85,000원대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경신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그 월봉 차트로 보시면은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3만 원대, 길게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를 나타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의 경우 월봉 차트에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현재 국면에서 보통 신고가를 낼 때 한 30% 정도의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문의하신 분이 예상하는 목표 가격 10만 원대 전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2, 3분기 동안 계속해서 기아차의 신차 판매 그리고 오늘도 중국에서 승용차 부분에 대한 판매가 4%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대 기아차의 경우 주도주로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10만 원대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는 충분히 수익이 난 만큼 일단 분할 매도로서 차익 실현하는 여유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또 수익 나는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9635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현대중공업, 매수가는 31만 5천 원. 보유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조선주가 조금 연일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추세인데 오늘도 0.95%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창모 팀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가 31만 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현대중공업은 지금 조금 보유를 해보십시오. 보유를 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매수하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데 지금 항상 시장은 어떤 트렌드 분위기란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주 분위기가 계속 좀 안 좋죠. 사실 잘 갈 때는 해양 플랜트 부분 많이 가미하면서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많이 안 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삼성중공업과는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사업 부문이 좀 다양합니다. 제가 조금 짚어드리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제일 의료 때문에 우려하는 조선 부문의 비중은 한 36% 정도 두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멘텀 많이 주고 있는 플랜트 부분이 한 20%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 엔진이 한 12%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조선 업황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공업주에 대해서 해양 플랜트 부분을 많이 가미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2월 중순까지 그랬고 최근에 또 3월 접어들어가지고는 국제 유가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WTI 기준으로 한 102달러, 105달러 박스권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요즘에는 이란 핵 문제도 조금 잠잠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주의 이렇다 할 상승 탄력을 못 줬다 보겠고 또 하나가 지금 4월이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조선주 1, 4분기 실적 일단 기대치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약간 모멘텀이 제가 이제 그 일봉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풀어드리면 전형적인 이는 매도 신호죠. 네, 이 헤드앤숄더라 그래가지고 34만 6천 원 한번 형성하고 나서 두 분의 어깨가 있고 왼쪽 어깨가 축 처지기 때문에 이는 사실은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매도 신호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시가총액이 20조로 넘는 그 큰 주식들은 이런 기술적 분석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월봉을 한번 말씀드리면 확실히 조선주는 2007년도 시장의 선두였고 2011년도도 선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근데 주가는 항상 분석하실 때요, 55만 원에서 30만 원 빠진, 25만 원 빠진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그렇지만은 저점을 이렇게 올려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도 조금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현대중공업이 아직은 비상장 회사인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을 한 90% 갖고 있고요. 2012년도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현대오일뱅크가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정유업종의 분위기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상장 일정은 딜레이 되든 간에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가미됐을 때는 현대중공업은 또 다른 자산가치 메리트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제가 안 드립니다만은 그냥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시장이 도와줘서 올라오면 32만 원 전후에서는 한번 또 정리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122 하나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LS, 이제 매수가는 98,600원인데 좀 손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손절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다시 매수하신 가격대 95,000원대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도 영업이익이 3,300원대인데요. 이것이 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올해는 아마 한 5,500억 정도 턴 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10만 원대 주가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그 투자 비중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데 투자 비중이 뭐 한 15% 내 정도라면은 현재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뭐 매수해도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예로 오늘 뭐 대한전선이 같은 전선업체인데 추가적인 그런 자금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즉 전선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LS의 경우 주력 사업이 전선업인데 인프라 투자에 따른 그러한 그 수혜가 현재 서서히 계속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뭐 매출액 부분에서는 뭐 미미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트랙터 부분이라든가 향후 철도 이쪽 투자에 따른 그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중동이라든가 브라질 쪽, 인도 쪽 철도 관련 그런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85,000원까지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888 하나번님이 보내주셨는데, 종목은 한솔테크닉스, 매수가는 33,300원, 비중이 30%신데, 문자에서 좀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정말 화납니다. 어찌할까요? 하시는데, 21,100원까지 내려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예. 우리의 눈을 속이려고 회사가 사명을 변경을 했죠. 한솔 테크닉스는 한솔 LCD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기업하는 분의 어떤 생각일 것 같습니다만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워낙 LCD 그러면 업황 안 좋다는 소리 많으니까 한솔 테크닉스로 바꿨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사실 그거는 이쪽 CEO의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담삼아 한번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지금은 본질적으로 4월 달은 철저하게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시는요, 매월 달마다 분기별로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4월은 1, 4분기, 그러니까 한 해의 첫 번째 성적표를 확인하는 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증권사 전망이 2분기부터는 뭐 턴어라운드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시장에서는 LED 백라인 유닛이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성적표가 좋지 않았다 그래 봅니다. 한솔 LCD,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189억 정도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은 한 1,500억 정도 나올 걸 하는데 영업이익이 17억 정도 적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출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영업이익이 적자일까? 그러면은 뭐 판관비, 영업비용을 많이 써서 그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기업을 할 때는요,
이런 중소하청 업체들은 특별히 외 수주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캐파를 먼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매출 얼마짜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주를 해주시오. 이렇게 딜을 하겠죠. 그렇다 보면은 매출은 증가한다 그래도 속빈 강정,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마진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가 수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의견은 사실 조금 저는 IT 조금 좀 부진하게 보고는 있는데 뭐 많이 내려와서 많이 뭐 보유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밑에 있던 한 2만 원 전후했던 가격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유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 LCD라든지 LED 부분 아직까지도 시장 기대치만큼 실적은 조금 어둡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조금 답답한 시간이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베스트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며 승리해 여대 야소 전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52석을 차지해 전체 300석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은 127석, 통합진보당은 13석, 자유선진당은 5석, 무소속은 3석을 확보했습니다. 정당별 득표율은 새누리당이 42.77%로 1위를 차지했고 민주당 36.37%, 통합진보당 10.31%, 자유선진당 3.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4.3%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 18대 46.1%보다 8.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박근혜 위원장이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불법 사찰 등으로 당초 10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선거 막판에 김용민 막말 사건 등이 터지면서 보수층이 결집해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강원과 충청에서 박근혜 파워를 확인하며 약진하는 성과를 거뒀고 부산에서도 문재인 바람을 맞고 낙동강 벨트에서 2석만 내주며 선방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야권 연대를 앞세워 정권 심판에 나섰지만 과반 획득에 실패해 앞으로 지도부 책임론 등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통합진보당은 당초 목표였던 원내 교섭단체에는 실패했지만 13석을 차지해 제3당으로 급부상하며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선진당은 심대평 대표가 낙마하는 등 충청권에서 대패하며 당의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 중진 정치인들이 명함이 엇갈렸습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서는 정세균 민주당 후보가 박근혜의 복심으로 불리는 홍사덕 후보를 꺾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인 문재인 후보는 부산 사상에서 정치 신인 손수조를 바람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막말 파문으로 야권 전체에 부담을 줬던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민주당 후보는 결국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MB의 남자로 불리는 이재호 후보는 노무현의 입으로 통했던 천호선 후보를 1.14%포인트 차로 힘겹게 물리치며 살아남았습니다. 한미 FTA를 앞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던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은 강남을에서 야권 거물 정동영 후보를 꺾고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후보는 이번에 새로 생긴 지역구인 세종연계에서 충청권 거물인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을 완료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는 지난 11일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했으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사무위원을 겸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또 LNS 파트너스의 하창모 팀장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91포인트 하락하면서 1976선까지, 또 코스닥은 48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꼼꼼하게 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